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답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는 이 질문 위에 부분이 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다시 질문하시면 재미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민셀은 최소 몇 회나 맞아야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치료하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임상시험 했던 대로 횟수대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간암 같은 경우는 16회, 그다음 뭐 뇌종양 같은 14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뒤에도 3개월이나 한 번 정도씩은 추가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진행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 효과를 보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해 가는데, 이 면역 치료는 평가를 할 때 보통 항암제처럼 보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한 텀을 더 가야 돼요. 면역치료는 독특하게 이거는 이런 면역세포 치료도 그렇고 그다음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인데 가진행이 있어요. 가짜진행. 죽을 때 붓잖아요. 이 세포가 부어요. 면역 반응에 의해서 죽을 때는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볼 때는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는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서 실패했다고 보면 안 되고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하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바로 판단 안 하고 한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봐가지고 진짜로 줄어들었는지 진짜로 컸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판단하는 시간이 좀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치료 주기나 뭐 질환이 뭐 텀이냐 그거는 방금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항암제하고 알짜리 약간은 걸려서 2, 3일 정도 걸려서 투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치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뇌종양 환자분들이라서 테모달이 테모달하고 이 면역 치료하고 언제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테모달은 실제로 크게 이 저기에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골수에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워낙에 무슨 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생길까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테모달을 뭐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먹다가 나중 가서는 한 달에 일주일씩만 복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피해서 하셔도 되고 안 피해도 상관없습니다. 테모달은 그냥 크게 테모달 하는 거 상관없이 투여돼도 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몰라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고, 근데 재발하는 확률을 떨어뜨려 주는 거지 재발을 안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 약으로 그러니까 암이 그러면 진짜 쉬워지죠. 근데 재발률을 떨어뜨리게 뭐 한 반씩은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발했을 때 어떻게 더 투여를 해도 되냐 안 되는데, 그 재발한 상태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재발할 때 그 뒤에 뭐 또 치료를 더 하게 되잖아요. 뭐 항암을 하거나 뭐 방사선 하거나 할 때 병행하는 거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냥 재발했을 때 이 자체로만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치료를 하던 중간에 재발했으니까 얘네들은 재발한 애들은 이 치료에 맞는 애들은 아닐 텐데, 혹시나 이제 그 항암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항암에 의해서 세포들의 변화가 오니까 그때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부위에 재발된 것도 결국은 이 면역세포는 전신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면역세포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해서 다시 투여하냐 하는 부분은 다시 투여했을 때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으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른 거를 더 선택을 하시고 다른 거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이뮨셀이 잔존암 치료 가능하냐? 이뮨셀은 잔존암 치료로 허가를 받은 약이에요. 그게 제일 딱 맞는 인디케이션이고, 그래서 뭐 간암에 대해서 받았지만 암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열하고 나서 혈액 검사 수치상으로 하는데, 그 혈액 검사 보통 이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뭐 중성부가 몇 개고 뭐 이거를 자꾸 보시니까, 근데
저희 이쪽에서 보는 거는 중성부가 아니에요. 이 면역세포 치료는 주로 다 림프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수치만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중성부 올리는 주사를 맞으면 중성부만 올라오고 림프구는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올릴 때는 기능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한 1,500개 정도 토탈 백혈구가 1,500개 정도 되면 해도 다 배양해서 드립니다. 이게 개수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얼마만큼 똘똘하게 잘 활성화돼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품질적으로만 나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수치는 한 1,500개 정도면 하고 실제로 했고요. 소아하고 청소년에서 효과가 있었느냐? 소아 쪽에서는 소아애들은 항암을 굉장히 독하게 해요. 보통 치료를 소아에 관계되는 암들은 항암 치료가 독하게 해서 보면은 저기가 ANC가 뭐 100 빵도 있고 빵일 때는 이제 안 나오는데 대충 저희한테 올 때쯤 되면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여를 하긴 하는데 뭐 저희도 엄청 조심해서 투여를 하죠. 뭐 이게 혹시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투여를 하는데 결과는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몸에 있는 그런 세포들, 면역과 관계된 세포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는 애들은 공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방해만 안 받으면 면역세포는 100% 성공해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애들은 실제로는 되게 좋은 조건에 치료할 때 좋은 조건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성과들이 없을 때 추가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대부분 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좋은 결과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뭐 중학생 넘어가면 어른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 고등학생들은 어른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여 중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 뭐 백혈구 수치가 뭐 안 올라갔다고 막 오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백혈구 수치하고. 저희가 넣어주는 세포는요, 림프구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가 중요하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림프구가 약간 올라갈 수 있겠죠. 비율이, 림프구 비율이. 그리고 또 하나가 NK 같은 CIK 같은 세포들은, NK 같은 T세포들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몸에 적게 있어요. 그거를 넣어줘가지고 몸에, 원래 내 몸에 적게 있기 때문에 넣어주면 그게 원래 내 몸에 있는 양만큼이 되는데 전체 백혈구 구성사는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퍼센트가 확 올라간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떨어졌는데 넣어줘서 백혈구를 확 올린다는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미하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뭐 눈에 띄게 올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고, 수술하고 비수술 환자에서 투여 차이가 뭐냐? 수술을 했다는 거는 대부분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남아가지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재발 방지 목적의 치료가 되는 거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줄여서 수술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비수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을 막기 위한 거는 임상시험대로, 임상시험을 했던 프로토콜대로 하고, 비수술 환자인 경우는 치료하면서 경과 관찰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일정을 좀 조정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물질하고 궁합이 맞고 병행이 가능한 치료가 뭐가 있냐? 앞에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차적으로는 아르기닌을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 영양 치료들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자닥신하고 이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겠냐? 그 자닥신은 선천면역 쪽에 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닥신이 건드리는 부분이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해서 주로 아까 보시면 대식세포나 이런 쪽에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면역 그 이물셀은 T셀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타겟하는 부분이 틀려서 같이 하면 도움될 수도 있다. 뇌종양 환자가 지켜야 할 숙지사항이 있다면, 뭐 참 어려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종양 환자들은 식이요법 중에서
케톤 식이요법은 해볼만하다. 근데 해보는데 꼭 케톤 측정하면서 하세요. 안 측정해가지고 안 올라가시는 분은 해도 빵이에요. 좀 올라가는 사람들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모니터하면서 해가는 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케톤 식이도 제대로 지키려면.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뇌종양 환자분들은 이 다른 암 환자들보다 기능 손상이 많잖아요. 뇌가 손상이 되면 기능 손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치료 과정에서 그런 기능 손상의 부분이 회복되거나 악화되거나가 치료 과정에서도 나와요. 말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부으면서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치료 과정일 수가 있고, 또 뭐 저기는 뭐 중간에 뭐 좀 좋아졌다가도 좀 이게 악화될 때 그 악화된 부분보다 더 많이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뭐 치료하실 때 뭐 스테로이드 먹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확 좋아져서 치료하고 나서 스테로이드 좋아지고 그래서 뭐 병이 확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병이 좋아진 게 아니라 병하고 인접한 부위에 부기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치료가 잘 유지된 상황에서는 그 손상된 부분들은 한 연결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요. 푹 맞으신 분들이 거동 못하다가 어느 정도 거동하잖아요. 100%는 안 돌아오더라도. 마찬가지로 뇌는 그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해요. 이 손상 부위가 아주 넓지 않으면. 넓어도 또 그 기능을 어느 정도는 다른 데서 백업을 조금씩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치료할 때 되게 어려운 게, 저희 비타민 치료할 때도 뇌종양 환자분들은 변기 일으키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가지고 변기가 생기면 대부분 다 재발했다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타민 치료하다가 변기 생기면 놀래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게 당연히 치료 과정 속에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심하게 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이렇게 저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실 수 있고, 저기는 그러면 이렇게 그 치료가 안 되는 환자도 있냐, 치료를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명백하게 치료를 이뮨셀로 안 하는 사람은 림프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림프구가 문제된 거는 저기 백혈병, 림프구가 문제, T 림프구가 문제 생긴 백혈병, B 림프구는 공격할 수 있어요. T 림프구가 문제 생긴 백혈병 굉장히 희귀한 경우인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고, 또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투여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 이 T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그걸 아주 심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요즘 나오는 그 카티 같은 치료제들, 새로운 T 세포 치료제는 치료 도중에 막 사람이 죽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동안 뭐 거의 몇만 명이 했는데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은 없긴 한데, 혹시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치료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재발 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건 어떻겠냐. 어쨌든 재발 위험이 높은 암들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투여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지금 허가되어 있는 약제 중에서 재발을 막는 데는 이뮨셀 같은 이런 그 면역 치료제들이 가장 효율성은 높을 것이다. 반응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수술하고 양성자 항암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키가 안 자라서 성장 호르몬을 치료받고 싶다. 근데 저는 암 환자분들이 성장 호르몬 관계를,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인자를 건드는 부분을 치료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게 태반이, 그런데 태반이 성장 인자를 좀 자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많이 처졌을 때 태반을 맞으면 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같은 경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쓰시던 분들 중에서 잘 가고 있다가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고 있는 암을 건드리는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뭐 영양제 치료는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를 더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 종양 표지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종양 표지자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문제예요.
이게 확진은 아니고, 근데 이제 트렌드는 볼 수 있는데, 그 종양 표지자는 올라가는 트렌드를 갖는 거는 그 정상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리스키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종양 표지자가 높다고 해서 암이 크고 낮다고 해서 암이 작고 이런 건 아닌데,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는 추세면 암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원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암이 있어도. 근데 그분들도 미묘한 차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근데 이게 기관 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으면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면 좀 땡겨서도 하고, 그냥 병원에서는 그냥 뭐 정상이면은 됐다고 하는데,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면 정상이라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의사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요청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암제하고 이렇게 피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말씀드린 항암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그걸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와 병행 치료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항암제 이물질 같은 자기 면역 증강 기전을 가진 치료를 병행하면 내성하고 종양의 악성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 면역 치료를 한다고 해서, 면역 치료는 내성하고 좀 틀려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적용하는 기전들하고 얘네들은 좀 틀리기 때문에 뭐 내성하고는 조금 상관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있었으면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또 오면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고 보면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도 3번도 암세포가 기본적으로 자기 면역세포를 경고하지 못하고 이장하고 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치료가 해도 효과가 있겠냐? 아니면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우리 면역 체계를 벗어나서 피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면역 체계를 가지고 공격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쓴 거예요. 그 밖에서 그 세포들 중에서 이 면역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섞여 있게 되는데, 같은 T세포라고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암하고 접촉을 했었던 세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촉을 안 했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활성이 안 된 세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T세포가 공격하는 부위가 아닌 다른 방법에 뭘 공격하는 그런 세포들이 묶여 있어서 그거를 밖에서 활성화를 일단 시켜줘야 돼요. 활성화된다는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활동을 못하게 눌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접촉면이 됐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발 확률을 떨어뜨리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하는 조작 때문에 이게 저기들이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옵티브나 키투라 같은 면역 항암제와 병행하면 어떻겠냐. 이론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별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외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보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임상은 교모세포종 대상으로 했는데 역형성 핍지 교정에도 효과가 있겠느냐. 어쨌든 그 세포종 자체가 세포가 정상 세포가 아닌 세포라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역형성 핍지 같은 경우는 치료 과정에서 빈크리스틴 같은 이런 항암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병합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있냐 그러면은 임상실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 증거는 없어요. 기전상으로 봤을 때 그렇고 항암제하고 병행투여했을 때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과정에서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음 문제까지 답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술 불가 환자에서 방사선 항암 같은 것이 치료 후 휴식기에 이물질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적이지만 가능하면 하는 동안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불안하셔가지고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한지가 얼마 안 됐을 때 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교모세포종 적응증이 언제 될 거냐? 이거는 저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 기밀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제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또 돌파구가 열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지 받은 건 여기까지 있고 혹시 뭐 질문이 더 있으시면 네. 자, 제가 갈게요. 자, 알겠습니다. 안 들리니까. 예.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수치가 지금 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문세 이거를 3세트 했거든요. 5번씩 3번. 근데 더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5번씩 3번을 지금 했는데 앞으로 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종양 수치가 올라가신다는 거죠? 예. 지금 47이 나오고 35가 정상인데. 일단은 저기는 이제 확진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이 되셨다 그러면 계속 하셔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른 치료를 병행했을 때 병합으로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려가 아니고 면역세포 단독으로는 어느 정도는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지금 우리 일어나시 마세요. 일어나시 마시고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세대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인세를 맞아도 크게 지장이 없는지 도움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가 암에서 면역 원성을 자꾸 일으켜줘요. 그러면은 중간에 맞았구나.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 뒤에 한 2, 3일 혹시 스케줄이 안 돼서 전에 맞게 되면 마찬가지로 2, 3일 전에 뒤에도 하더라도 2, 3일 뒤에 일주일 동안 복용하는 1세대 항암제였는데 그때는 이제 가능하면 좀 휴지기 쪽으로 가는 게 대개는 뭐 계속 하는 건 아닌데 아예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드시는 분들은 그냥 상관없이 드셔도 먹는 거예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허벅지 부위에 육종암이 주먹만한 게 있어서 한번 적셔서 했는데 그로부터 나타나지 않았던 간과 폐 부위에 갑자기 3cm가 넘는 전이 암이 간에서 2개 정도, 폐에서는 콩알 반 정도만 2개 정도 전이가 됐습니다. 그걸 지금 체외를 해갔는데 육종암 전이에 대해서 효과와 또는 사례가 있는지 하나 하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붙여주신 T세포가 암을 잠식해가는 그 동영상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자기 백혈구를 빼서 정식을 해서 자기 암을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암을 타인의 백혈구를 빼서 공격한 것인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를 드릴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 하는 거는요, 암세포가 저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는 암세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사람 건 아니죠.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는 동종인 거하고 다른 사람 거하고 있잖아요. 할 때 다른 사람 거가 더 튼튼하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다른 사람 거 넣어주면 또 그거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요. 내 몸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또 그걸 거부하는 부분이 생겨서 남의 거 가지고 하는 면역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육종이라는 그 종양이 빈도가 높은 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그런 치료에 대한 아주 표준적인 치료가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주 일부만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큰 병원에 다 모여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큰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치료가 이제 주로 저기가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육종이 현재 가지고 있는 표준 치료들의 반응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사선이나 항암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육종 환자들이 대체 치료를 성공한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인터넷에서
드셔보시면 뭐 식이요법을 해서 뭐 좋아졌다든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기존 내부에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빨리 찾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항암이나 방사선하고 좀 거리가 먼 경우가 그 면역하고 맞는 경우들이 그래도 왕왕 있어서 이거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육종이신 분들은 이게 기존적인 표준 치료들 이외에 대체 치료로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유리하실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도움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뭐 비타민 C 할 때 좋아졌던 사람이 있고 뭐 면역 치료로 좋아졌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은 있으시거든요. 그걸 막 데이터로 다 모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치료 범위를 좀 넓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확하게 55분까지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문셀 개발 자체에 참여하신 박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교모 고용량 대보달 6회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8월 말로. 근데 지금 이문셀 개발자로서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 완치가 100%라면 그동안 수만 번의 임상과 또 이걸 처방을 해보신 분으로서 개발 당시에 목표치에서 지금 몇 퍼센트 수준까지 왔는지 물론 비공식적이시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가 갑자기 이 병을 얻어서 뭐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직 이문세를 한 번도 투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이 이문세 가격이 언제쯤이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개발자로서 교모세포종에 대한 완치가 100%라고 보면 지금 개발자의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가. 교모세포종 완치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하는데 이제 지금 단계는 뭐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진행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길게 하는 것 같이 뭐 그런 경우에서 과거에는 뭐 교모세포종이 2년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2년을 넘겨서 4년, 5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 교모세포종에 대한 치료 그 모델 자체가 표준 치료에서도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치료들도 채택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맞는 분들한테 그게 아주 많은 높은 비율은 아니고 맞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들이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생존 기간들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몇 프로다 이렇게까지 딱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눈에 훨씬 많이 띈다. 옛날에는 굉장히 드물었었는데 지금 훨씬 눈에 많이 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가격은 안 떨어지고요. 다만 이게 보험에 채택이 되면 국가에서 이제 일부를 보상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가격은 떨어진 거 같습니다. 이문셀 비슷한 경력은 저는 없습니다. 네? 이문셀과 같은 효과를 가지 경쟁은 없습니다. 저기는 그것도 안 생길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허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생길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지 이 수준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예, 박사님. 그래도 한 10,000원만 더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000원이라도 깎아주시면 좋죠. 예, 여기 질문 받겠습니다. 유육종하고 어떻게 틀린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육종하고 유육종하고 어떻게 다른 거하고 유육종이 칼시노이드 육종암과 유육종암 어떤 게 다른지. 유육종이 칼시노이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폐에 인구가 거의 커지면서 유육종이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육종하고 지금 유육종이 나오는데 좀 궁금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